안녕하세요. 화성특례시 중소기업자문단 자동차 분과장 조준상입니다. 오늘 세 번째 웹비나에 함께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앞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대표님들께서도 요즘 많이 고민하시죠? 계속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어가야 할지, 또 만약 청산을 선택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쉽지 않은 주제지만 지금의 글로벌 환경과 중국과의 경쟁을 생각하면 외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컨설팅을 100회 이상 해오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오늘 당장 결정을 내려서 내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소 5년, 길게는 15년 정도는 미리 준비해야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이나 직원들과의 관계를 잘 풀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30년이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하시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방향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웹비나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도록 해보시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변화 속에서 가업을 잇는다는 것이 뭘까요? 아마 대표님들 요즘 스스로에게 자꾸 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헬가업승계연구소 소장 정선입니다. 저는 지난 6년간 정헬가업승계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5만 명 이상의 대표님들과 소통하고 있고요. 가업승계 관련 영상이 한 700개 정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실전에서 쌓았던 경험들을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대표님의 고민 그리고 막연하기만 했던 승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강의를 제안을 받고 우리 화성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 자동차 관련 기업 보유 1위 도시가 바로 화성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룹의 남양연구소, 쌍용, 자동차의 핵심인 기업들이 다 우리 화성에 있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1등 자동차 도시가 아닌가 싶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대표님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승계에 대한 궁금증 혹은 승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갖고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큰 숫자로 32만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자, 이 32만 개의 사업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고 해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2만 개의 사업체가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기업이 32만 개가 소멸되면 여기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 역시 일자리를 잃겠죠. 그 숫자가 307만 명, 실직자의 숫자가. 그러면 이 32만 개 회사가 소멸되면 국가 경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794조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자, 좀 무서운 숫자이기도 하죠. 앞에서 우리 지금 가업승계의 부재가 우리 국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습니다. 가업승계만 문제는 아니에요. 산업 구조도 이제 급속하게 바뀌면서 이 부분도 우리한테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전기차 전환으로 부품 수가 이제 감소하는 겁니다. 40% 정도 부품 수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전기차 대응 미흡한 중소기업이 60%나 된다고 해요. 결국 40% 정도만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60%는 이 산업이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는데 그 준비가 미흡하다. 아마 우리 대표님들 좀 걱정스러우실 텐데요. 그렇지만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선은 자율주행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2025년도에 209조 원인데 2035년 10년 후에는 1347조 원이나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 우리 내연기관 부품이 없어진다고 해서 산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겠죠. 전기차로 전환하고, 네. 자율주행 차로 전환을 하고, 그럼 여기 들어가는 또 부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발빠르게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미래 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좋은 소식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국내 점유율이 2025년 상반기에 22.3%나 점유를 했다고 해요. 갑자기 이제 전기차로 가버리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텐데 이렇게 하이브리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시장이 또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니까 우리 대표님들이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산업의 변화 때문에 두려워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숨은 거인이 있어요. 우리 경제, 국가 경제에 아주 숨은 거인. 바로 가족기업인데요. 우리 대표님들이 하고 계신 가족기업. 대한민국 전체 제조업체 중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의 비율이 무려 85%에 달합니다. 우리가 쓰는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의 실질적인 주역이 바로 이 가족기업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500대 가족기업의 총 매출액이 7조 2,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뭐 일경에 가까운 돈이죠. 이렇게 국가 경제를 넘어서 세계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족 기업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2,410만 명이나 생긴다고 해요. 거의 웬만한 국가의 전체 국민 수에 맞먹는 이런 엄청난 숫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또 우리 가족 기업입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세대를 넘을수록 생존율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2대 생존율이 30%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70%는 소멸됐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3대로 갈수록 13%, 창업 이후 세 번째 세대까지 생존하는 확률은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가족 기업이 이렇게 살아남는 비율이 떨어진다면 국가 경쟁력 또한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왜 세대를 거듭할수록 가족 기업의 생존이 어려워질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대표님과 제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가업 승계의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는요, 가업 승계하면은 이제 단순히 물려준다, 뭐 자산이나 지분, 경영권 등을 이전시키는 게 중점이었어요. 그리고 동일 사업을 영속한다는 거. 아버님이 세운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유지하는 게 승계였어요. 대부분은 이제 창업주가 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게 우리나라 가업승계의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2세대, 3세대에서 기업이 영위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래의 가업승계는요, 단순히 물려주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를 재창조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산업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변화에 맞게 기업 가치를 재창조하지 못한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줘야 돼요. 우리 이제 자동차 분과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미래차, 신기술 이런 부분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제가 승계를 할 때는 보통 3년, 뭐 1년에도 끝나는 회사 있었고요. 길어야 5년.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승계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적어도 15년 정도의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기 요 표에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목적이 달라졌다. 과거에 사업 자산 유지였다면 미래의 가업 승계는 기업 가치의 극대화다. 그리고 기간을 보면 과거에 3에서 5년의 승계를 마무리했다면 이제는 10년 플러스 5년 준비 기간, 그 다음에 사후 관리 기간. 여기에서 핵심 요소는요. 예전에는 세금, 그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 이런 부분만 신경 썼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세무나 법률 쪽은 시장과 기술과 인재에 대한 핵심 요소를 잘 챙겨줘야 돼요. 과거의 의사결정은 창업주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시장 환경과 후계자입니다. 과거에는 이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있긴 있었지만 절대적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시장 환경이 승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승계의 방식을 보자면 과거에는 단순한 경영권 이전이었다면 미래의 가업 승계는 경영 전략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가업 승계는 단순한 자산 이전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전환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자, 크게 저는 3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사업을 유지하는 거, 두 번째 사업을 전환하는 거, 세 번째 출구 전략, 엑시트하는 겁니다. 자, 사업의 유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승계죠. 유지를 해서 다음 세대에 승계하는 거. 그런데 어떤 기업이 이 사업 유지에 적정할까요? 사업 유지가 적정한 곳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회사, 그리고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이 제품이 최소 10년 이상 시장이 형성된 기업들. 사업 전환은 기술의 확장성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부품으로 전환이 가능한 이런 역량이 있는 회사들. 현재 부품이 5년 이내에 수요가 자꾸 감소될 것 같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어떤 연구나 또 이런 기술력 이런 거는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술을 새로운 변화되는 산업에 맞게 전환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엑시트입니다. 매각이나 M&A겠죠. 엑시트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 엑시트는요, 그러니까 한 발 후퇴?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엑시트를 해서 다른 성장 분야에 자본을 재배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엑시트이 또 중요한 게 우리 기업 가치가 높을 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을 하는 게 필요해요. 저도 오랜 동안 승계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 M&A나 매각이 논의가 됐던 케이스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기회, 그 기회를 놓쳐서 후회하시는 대표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3가지 대표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뒷부분에 조금 더 상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사업 유지, 전환, 엑시트 전략의 세부 방법입니다. 자, 우선 사업 유지, 판단 기준을 봐야겠죠. 예를 들면 내연기관 부품이지만 향후 5에서 10년은 시장이 존재한다. 물론 그 시장도 충분히 우리 회사의 규모에 맞는 시장이어야겠죠. 두 번째는 핵심 기술력과 안정적인 고객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후계자의 역량과 의지가 충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업이 유지가 되고 승계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사업을 유지할 회사들은 다음 4가지를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후계자 경영 능력 향상과 교육의 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 소유권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세 번째, 상속세 대비 자금 확보 계획이 있는지. 네 번째, 가업 상속 요건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 이런 회사들이 유지를 하고 승계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세 번째 상속세 대비 자금 확보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업 상속 공제 제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증여 특례, 사전에
상속 전에 할 수 있는 게 최대 600억, 그리고 상속으로 발생했을 때 또 최대 600억, 이렇게 큰 금액도 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요게 좀 맹점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금액이 작았거든요. 그래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미리 특례를 받은 자산들은 상속자산에 다시 합산을 돼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뭐 10억, 20억, 30억 요 정도였으니까 합산이 돼도 큰 부담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600억까지 된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뭐 100억 정도는 꽤 많이 했는데, 이렇게 특례를 받은 주식이 다른 상속 자산하고 합해서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요. 100억이라 그러면 30억 초과니까 이거는 상속세가 5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냈던 거는 물론 공제를 해주겠지만 상속세가 다시 나오게 돼요. 저희가 많은 승계 업무를 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요새는 제도가 좋다 보니 600억까지 우리 안 되는데, 혹은 뭐 상속에서 600억, 사전에 증여 특례로 600억 이렇게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실제 이제 상속이 발생해서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미 증여 특례한 자산에 대해서 합산으로 인해서 과도한 상속세로 어려움을 겪는 후계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유지 전략은 필요 없는 거냐? 국가에서 해주는 이 가업승계 증여 특례 이런 건 하면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증여 특례라는 것의 최고의 장점은 현재 가격으로 픽스를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자산이 100억이었는데 나중에 회사가 성장해서 1000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100억으로 픽스는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사업 전환 전략과 엑싯 전략인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실행 가이드입니다. 자, 단계적으로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첫 번째 현황을 진단을 하고요. 수십 년 이어온 기업이 하루 이틀 한 1, 2주에 진단을 해서 플랜을 짜는 거는 불가능해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현황을 진단을 하고 그 후에 전략 선택 및 로드맵을 수립을 합니다. 이게 이제 또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이후에 실행. 제가 이제 2, 3년이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짧은 거예요. 요새는 5년, 10년 보통 그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요. 또 이후에 사후 관리가 5년. 이제 이 제도에서 혜택을 주고 관리하는 게 5년이죠. 승계 후에 유지해야 되는 조건들이 5년이고요. 뿐만 아니라 승계 후 경영의 안정화, 그리고 세무, 법적 요건 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승계에 있어서는 실행에 있어서도 이 단계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기간도 충분하게 가지셔야지 안전한 승계가 가능합니다. 또 여기서 핵심이 있는데요. 전문가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우리 화성 중소기업 지원단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사업은 대표님이 전문이지만 부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와 논의하시는 게 시간도 줄이고 또 비용도 줄이는 방법입니다.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으시면요, 당장의 어떤 비용이 조금은 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자면 과도한 세금, 또 예상치 못했던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화성시처럼 훌륭한 지원단이 구성이 돼 있으니까 대표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 실행 로드맵입니다. 준비 단계, 실행 단계, 사후 관리 단계, 이렇게 4단계로 좀 나눠봤고요. 첫 번째 사업 유지 전략.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이제 승계에 해당하는 회사들이죠. 자, 사업 유지 전략에서는 준비 단계에서는 현재 사업의 경쟁력을 먼저 진단을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회사를 받을 후계자의 역량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세 번째 핵심 거래처 승계 준비. 요게 이제 사업 유지 전략의 1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 이제 실행 단계가 되겠죠. 단계적 경영권을 이제 이양해 주셔야 되고요.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 가업 상속 공제 요건은 과거보다는 많이 완화가 됐어요. 승계해 주시는 분이 10년 이상 근속, 또 받으시는 분은 2년. 그래서 뭐 여지껏 그 조건을 못 맞춘 회사는 제가 거의 못 봤고요. 단지 인적 요건 외에 유지해야 될 부분들,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 요런 것들이 어렵지. 사실은 상속 공제 받을 요건은 충족하기는 쉽습니다. 단 그 요건이 된다고 해서 세금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요건이 된다고 했을 때 상속 공제는 600억까지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사업용 자산일 때만 가능하다. 제가 지난주에도 상담 의뢰가 들어와서 상담을 했는데 제조예요. 근데 지금은 제조가 많이 줄고 이제 큰 공장을 다 안 쓰시니까 임대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회사는 임대해 준 자산은 사업 무관 자산이어서 상속 발생과 동시에 그 자산에 대해서는 일반 상속으로 가는 거예요. 대표님들이 아, 이거 우리 공장인데 우리 다 사업용 아니야?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후 관리 단계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 사후 관리 요건은 충족시켜 주셔야 되고 이게 향후 이제 5년이죠. 그리고 승계받은 주식을 계속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 뭐 요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고용 및 자산 유지. 특히 고용. 네. 그래서 사업 유지 쪽으로 가실 회사들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최소 15년, 준비 단계 10년, 사후 관리 5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 유지 전략으로 좀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전환 전략인데요. 준비 단계는 신규 사업 아이템 타당성 검토, 또 전환 투자 자금 조달 계획, 이제 사업을 전환하려면 뭐 새로운 우리 시설도 필요할 거고요. 또 R&D도 있어야 될 거고 아마 자금 투자는 이 사업 전환 전략이 제일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경험을 해보니까 지원이 많은 것도 이 사업 전환 쪽이에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적극적으로 국가의 어떤 지원을 활용한다면 이 사업 전환을 하시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행 단계에서 기존과 신규 사업을 병행해서 운행하고요. 신사업 인력 확보 및 교육, 단계적 사업 구조 개편. 자, 사후 관리도 있습니다. 뭐 사업 유지 전략만 사후 관계가 있는 게 사후 관리가 있는 거는 아니겠죠. 전환 사업의 안정화 및 수익성 확보. 자, 다음은 엑시트 전략. 요새 가장 문의가 많은 거예요. 엑시트 전략은. 기업 가치 평가 및 극대화. M&A 전문가 선정 및 자문. 매각 또는 임수합병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이런 각각의 전략들이 각각의 단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사업 유지 전략 같은 경우는 법적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면 이게 받았던 모든 혜택을 다시 환수당할 수 있고요. 애당초 나는 되는지 알았는데 혜택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 유지 전략 중에서 승계 제도를 이용할 회사들은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사업 전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소가 바로 시장 변화에 가속화예요. 우리는 단계별로 이렇게 천천히 준비하고 있는데 시장이 지금 너무 빨리 변하고 있죠. 아마 대표님들도 피부로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가 뭐 AI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뭐 자율주행 차가 나온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중국 같은 데는 이미 뭐 자율주행 택시가 다니잖아요.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죠. 이렇게 사업 전환에서는 급속도로 변하는 이런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엑시트 전략에서는 직원들이나 또 지역 사회 뭐 이런 반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전의 단돌이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리스크 진단 및 관리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리스크 진단 및 관리겠죠. 이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 시장 불확실성 리스크. 예를 들면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성장 속도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환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단계적 투자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후계자 리스크예요. 경영 역량이 부족한 후계자, 또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 이런 것들이 승계에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세금, 자금, 법률 리스크, 상속 증여세 부담, 경영권 방어에 취약한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전략을 실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렇지 않죠. 리스크는 관리할 때는 이게 리스크가 아니에요. 관리를 안 할 때의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대응 방안은요, 세무, 법률 전문가와 미리 조기에 상담을 통해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고요. 또 정부 지원 정책, 정부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예방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제가 앞에서 정부 지원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화성시에 있는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부 기관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차 전환 종합 정보 시스템. 요거는 이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인데요. 산업 동향, 기술 현황, 부품 전 시장, 정책 자금 등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자동차 관련된 산업이 어떻게 가는지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죠. 두 번째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도에 정책 자금이 26조 5천억 원 정도가 지원을 지금 한다고 해요. 이미 9월이니까 상당 부분 지원이 됐을 거고 연말까지 지원할 금액이 합해서 26조 원이 넘습니다. 또 부품기업 특화 지원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업 재편 승인제도, 전환 컨설팅, 지역별 지원 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화성시 인근에 또 경기 미래차 전환 지원 플랫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특히 이런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는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신다면 걱정만 하시던 우리 미래에 대한 산업 구조를 체계적으로 좀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성공 사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삼진어묵, 3대째 이어지는 장수기업이죠. 삼진어묵은 10년 체계적 승계 준비와 후계자 역량 강화로 전통을 유지하면서 어묵이란 사업은 계속하면서 이 어묵을 동네 분식점이나 납품하던 그런 어묵이 아니라 베이커리화 시켰죠. 그래서 단가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새로운 문화를 만들면서 새로운 시장. 그래서 선대 때의 매출보다 훨씬 더 높은 매출을 이루고 기업 성장을 한 케이스. 아주 승계가 잘 된 케이스죠. 또 성공 케이스 중에서 동아화성.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고무부품 제조에서 전기차 부품으로 선제적으로 개발을 하고 R&D 투자 및 화성시 지역 기반을 활용해서 이 전기차 부품을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자료에 보니까 현대차 쪽의 부품도 특정 부품은 90%를 우리 동아화성에서 공급한다는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고무 부품을 제조하던 회사가 이렇게 변화해서 지금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가업 승계나 이 사업 전환에는 핵심 성공 요인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장기적인 계획 수립입니다. 아까 이제 삼진어묵도 그렇고 동아화성도 당연히 장기적인 플랜을 짰겠죠. 10년 이상의 승계 계획 플러스 사후 관리 5년.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리더십 역량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교육, 실무 경험, 전문가 활용.
자, 이런 것들이 잘 융화됐을 때 성공적인 승계가 가능하겠죠. 또 꼭 승계가 아니더라도 아까 사업 전환. 네. 세 번째는 혁신과 전통의 조화입니다. 사업 전환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핵심 가치는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는 거.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가업 상속 공제 활용, 정부 지원 사업 연계. 요거는 아까 유지에 해당하는 기업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유지, 즉 승계를 하던 전환을 하던 엑싯을 하던 간에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계획과 그 다음에 리더십, 혁신적인 전통과 조화, 그리고 세무, 자금 전략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가능합니다. 성공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준비 없는 승계로 인해서 세금 부담 때문에 부득이 회사를 매각한 케이스들이죠. 잘 아시는 뭐 37, 또 라겐나. 물론 이제 라겐나 회장님은 상속세 때문에 사모펀드에 매각한 게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결국은 그 기업이 자녀한테 갔을 때 자녀들이 그 세금을 부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실패한 기업들을 보면 시장 대응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후계자 전문가가 부재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승계에 실패를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실패에서도 배울 게 있잖아요. 첫 번째, 장기적인 승계 계획이 필요하다. 또 세무, 재무, 법률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 된다. 후계자 역량 개발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산업 변화에 민첩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해요. 가족 구성원 간의 명확한 소통이 필요하다. 제가 승계 진행하면서 수없이 겪는 문제인데 회장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두 분이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승계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이 부족하면 다른 게 아무리 잘 돼도 승계는 어렵습니다. 자,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업 승계에서 핵심은 장기 설계입니다. 최소 15년. 아니 무슨 15년씩이나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 단계가 10년, 사후 관리 단계가 5년입니다. 그래서 최소 15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건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님이 강의 중에 작년에 24년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준비, 변화, 실행, 점검 이렇게 4단계를 통해서 장기 설계해야 한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딱 3가지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산업 변화에 대해서 직시하셔야 됩니다. 우리 화성 같은 경우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는 대응이 우리 생존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조기에 준비해야 된다. 최소 15년, 준비 10년, 사후관리 5년. 이 계획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적인 선택. 유지할 거냐, 전환할 거냐, 엑싯할 거냐. 나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 협업, 세무, 법무, 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대표님 혼자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국가에서 우리 지금 이렇게 화성에서 하는 중소기업 자문단처럼 여기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우리 또 기관에서는 우리를 위한 지원들, 여러 가지 지원금들, 다양한 지원 이런 부분들을 대표님들이 세금 내시잖아요.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지원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미래차 전환 정보 종합 정보 시스템 그리고 경기도 미래차 전환 지원
기업마당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링크는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되지만 영상 하단에 좀 남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강의 들으시고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강의 자료 PDF로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링크 남겨놓을 거고요. 아니면 우리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자문단 자동차 분과장님 계시잖아요. 거기다 요청하셔도 받을 수 있으십니다. 또 우리 각 기관, 국가에서 각 기관에서도 가업승계 컨설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우선 받아보셔도 되고 또 저희 정일가업승계연구소 같은 곳에서 컨설팅을 받으시면서 아까 15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하게 검토하고 비교하고 실행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바쁜데 이런 걸 언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평생 일군 자산이 어디로 갈지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구별해 주신 이 세 가지 중에서 유지냐, 전환이냐, X시냐 요 세 가지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이거를 아까 그 체크리스트에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방향을 좀 잡으시고 이후에 전문가들과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공부 좀 더 해야겠네 라고 하신다면 저희 정일 가업승계 연구소 채널에 700개가 넘는 가업승계 영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상세하고 또 더 다양한 내용들은 또 오프라인 강의가 있다면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기업, 우리 대표님의 100년 전통 강서 기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